인생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은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그저 운명이나 오래된 정에 맡겨두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큰 실패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나 거대한 불운 때문에 온다고 믿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전 재산을 날리거나 보증을 잘못 써거나 사업이 크게 망하는 것들을 떠올리죠. 물론 그런 일들도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고 또 제 긴 삶을 되짚어보면 사람의 영혼을 진짜 갉아먹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작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매일 내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몇몇 사람들의 존재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법,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 훌륭한 인맥을 쌓는 법에 대해서는 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합니다.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지혜는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끔찍한 것을 피하는 데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기 전에 나를 망치고 있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길고 복잡한 게임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인간관계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내 인생을 빛내줄 대단한 귀인을 찾아 헤매기 전에 당장 내 마음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메신저 목록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부류의 사람이 그 목록에 있다면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누르시는 것을 진지하게 권합니다.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 한 번이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모든 것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수백 명의 좋은 지인을 두는 것보다 단 한 명의 파괴적인 인물을 곁에 두지 않는 것이 산술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단순한 계산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집착하거나 혹은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나를 망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선량함이 아니라 나태함입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방관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내서 도려내야 할 사람은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질투심을 내뿜는 사람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성취를 보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동력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빛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어 자신과 같은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항상 묘한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 축하한다는 말 뒤에 거기는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되느냐고 묻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운이 좋았을 뿐이니 곧 다 잃을 거라고 저주 섞인 걱정을 던집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도 기분이 찝찝해지고 내 성취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나조차도 세상을 꼬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질투는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적어도 쾌락이라도 주지만 질투는 오로지 비참함만을 선물할 뿐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회를 탐색해야 할 에너지를 타인의 약점을 찾고
내 방어 논리를 만드는데 낭비하게 됩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타인과 협력할 수 없고 결국 자신마저 파괴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곁에 두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맹독을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메신저 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떴을 때 반가움보다는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워지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친구가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해서 그렇지 악에는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악에 없는 독은 없습니다. 독은 그저 독입니다. 상대방이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당신의 성취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져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소식을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도 고문이고 당신에게도 손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고 때로는 운이 나빠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면 당연히 그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본값이 불만과 남 탓으로 설정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항상 불공평하고 직장 상사는 늘 멍청하며 자신은 언제나 착취당하는 억울한 희생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나 나태함을 결코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회 탓, 환경 탓, 남 탓을 하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불평불만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이들이 매일같이 메신저로 쏟아내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언어들은 알게 모르게 있는 사람의 정신을 오염시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맞장구를 쳐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도 세상에 대한 냉소와 패배주의가 스며들게 됩니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마다 그 친구가 늘 하던 부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아 발목을 잡습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심지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일이든 간에 세상의 기회를 잡으려면 밝고 맑은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부정적인 안경을 강제로 씌우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는 습관은 지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문제를 탓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 곁에는 절대 기회가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은 행운이 찾아와도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행운조차 나중에 찾아올 불운의 전조라며 투덜댑니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복리로 작용해서 결국 삶 전체를 무기력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남의 에너지까지 빨아먹는 사람에게서 당장 멀어지십시오. 그것은 매정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세 번째로 당장 차단해야 할 사람은 일관성이 없고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능 혹은 재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보고 수많은 사람과 일해본 결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희귀한 덕목은 바로 신뢰성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기어이 지켜내고 약속한 시간에는 반드시 나타나며 오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은 결코 평범한 능력이 아닙니다.
신뢰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력이 좋고 재능이 넘쳐도 결국 관계의 폭탄이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메신저에서도 그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툭하면 약속 시간을 미루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 연락을 끊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타나 자기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타인의 시간과 감정이 자신의 것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과 타인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에 떨며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작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큰 배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깊고 단단해서 사소한 행동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본질이자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 같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라 삶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교묘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실수를 과장하고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은연중에 당신이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메신저로 대화할 때마다 당신이 사과를 더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단어 하나하나를 고심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성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자꾸 작게 만드는 사람, 당신의 직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당장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 몇몇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복잡해질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끊어내도 되나? 혹시 내가 너무 계산적이고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거나 과거의 어떤 시절을 공유한 친구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관계를 혼동합니다. 10년, 20년 전에 그 친구와 지금 내 스마트폰 메신저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사실상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온 시간과 선택들에 의해 계속해서 변형됩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내 삶을 좀먹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이라고 해서 상장 폐지 직전에 쓰레기 같은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미련이듯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근거 없는 정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가망이 없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보는 현상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혹은 그저 끊어내는 과정이 껄끄럽고 귀찮아서 썩은 동아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을 때 내가 잃게 될 수많은 기회와 마음의 평화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너무 늦게 배웁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의지력과 집중력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원을 나를 비웃거나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배분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차단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상대방을 벌주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끊어낸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 질투를 쏟아내고 불평을 늘어놓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곁에서 그런 소음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파수를 맑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휴대폰에서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이름들을 지우고 나면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나 허전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나오거나 더 이상 무의미한 대화를 주고받지 않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진공 상태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짧은 고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은 정신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과 나를 억지로 비교하는 데 썼던 에너지가 오롯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사라진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것들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책을 한 줄 더 읽거나 가족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맑아집니다. 주변에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기회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타인의 시기심이나 패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의 이성과 판단력에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사람을 곁에 둔 것도 결국 나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도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차단 버튼을 누르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통제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내 행복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철저하게 솎아내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십시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물 전체가 탁해지지만 탁한 물에 맑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쉽게 깨끗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와 일상의 고요함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 스스로 나쁜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문을 닫아걸 용기가 있을 때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주변에서 이런 충고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라는 말도 들리겠죠.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행동은 그저 나에게 해로운 사람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멀어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지능을 증명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질이 낮은 수십 명의 지인들로 둘러싸여 왁자지껄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독 속에서 책을 읽고 스스로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이 인생에 100번, 1000번 더 유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단단하고 고요한 모습에 이끌려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먼저 쓸데없는 잡초를 뽑아내고 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어야만 비로소 좋은 나무를 심을 자리가 생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당신의 꿈을 지지하며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신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헌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성공 법칙을 따르기 전에 당장 내 주변의 공기부터 맑게 정화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꼭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행복을 망칠 권리를 주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맑은 고요와 깊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